험한 꼴 본다. LG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이 공장 철수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감정적이 되니까. 아 그래서 그 토지불에서 욕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세력이 완전 지금 극단적으로 갈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하는 뭐 그런 세력도 있지만, 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조지아에 공장 짓는 거 일정 다 중단되고 하면 우리 뭐 먹고 살려고 지금 그러니까. 공장 건설돼서 우리 거기서 일할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면서 또 나름 또 욕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지난 뭐 설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설이요? 예. 예. 어떻게 됐냐면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브라질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면서 심지어 브라질 공항에 내렸는데 수갑하고 다 채워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SNS에 퍼지면서 어떻게 남의 나라 가서 거기 수갑하고 채워서 내리냐.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서도 수갑 채웠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네. 미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나니까 남미에서 반미 감정이 뭐 늘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하면 반미 감정이 전 세계를 예. 휩쓸잖아요. 그때 남미에서 난리 나서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 번 개겼습니다. 자, 네. 우리 국민을 그렇게 데려오지 마라. 그래서 날라오던 비행기를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미국 대사관 샷다를 그날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미국 그 비자 발급되는 거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열받아서 아이 우리 미국이 짓는 공장 다 중단할래 그러면 미국이 아이 우리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주한 미국 대사관 샷다가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했던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주일 안에 이거 안 고치면 50% 관세 매긴다 그랬거든요. 아, 우리 참 거래처 사장님이 좀 그런 분이십니다. 예. 거래처 사장분. 들어도 못 해먹겠네. 예. 아 그래요? 예, 그 당시를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게 사실은 참 이게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미국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뉴스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하고 투자를 약속한 유럽, 일본, 우리 등등등 너무 많거든요. 이 나라들이 뭐야 이거 미국 요거 다 들어줘도 결국 이런 대우 받네라고 해서 각국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돼서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여론에 뭐랄까 지렛대는 하나 생긴 셈이죠. 워낙에 이제 사안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미국에서 이제 반 트럼프 정당 쪽에서도 이게 거위에 배를 가른 거 아니냐. 우리한테 투자해 주러 온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이게 뭔 일이 됐느냐. 라고 해서 일단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일으켜지고는 있습니다. 예. 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여론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여전히 잘했다. 미국 내에서 그럼 속 시원하다. 할 일 했다. 이게 트럼프지. 이러면서 마가 또 트럼프 공화당 지지층 또는 뭐 조지아주 내에서의 보수층 이런 쪽들은 그래요?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여론이 오히려 그 층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트럼프도 반성하고 있을 거야. 너무 심했지? 이렇게 미국 내 여론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제가 이제 좀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내일 비행기가 뜬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네. 그래서 지금 일단 300분이 무사히 돌아올 수는 있다. 그럼 일단 낙은 큰 고비는 넘어서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진 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에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자진 출국이고 또 지금 이제 이민국 국장은 아니야 추방이야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뭐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추방이냐 자진 출국이냐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뭔가 우리의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뭐 제가 이민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민법이 추구하는 그 본질은 니네가 우리 법에 따라서 제대로 들어오네 아니면 나가 이거예요. 근데 안 나가? 내가 들어서 쫓아낼 게가 추방이고 아니에요. 님이 나를 쫓아내기 전에 내가 인정하고 나갈게요. 결국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넌 한 번 걸린 게 맞고 불법 체류 경험이 있고 넌 이미 흔적이 남고 물론 이제 이민법상의 당국의 데이터가 어디까지 남느냐가 문제지만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진 출국 형식이라서 사태가 스무스하게 봉합됐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핵심 인력들이 결국 미국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과 비슷하게 스크래치가 남고 미국 땅에서 지금 아무 대접을 못 받고 쫓겨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인력들이 다시 못 들어가요. 지금 상황이면은. 그래서 남은 문제는 니네가 진짜 우리한테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대접할 거야? 그리고 제대로 된 비자는 왜 안 주는 거야? 하다못해 호주는
싱가포르는 뭐 10,000개씩 내고 칠레 같은 농업 국가도 7,000개씩 몇천 개씩 지금 쿼터를 주는 거죠, 거기는. 예, 전문 비자 쿼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신청을 해도 3번, 4번씩 탈락되는데 이래 가지고 공장 짓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나온 사람들에게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재입국이 가능하게 돼야 일단 1차적 봉합이고 네. 추후적으로 니네들이 이거 허락 안 해주면은 우리 공장 못 지어라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삼아서 그동안 쌓인 문제를 이번에 지렛대 삼아서 풀어내는 것까지가 가야 되는 거지. 네. 방금 예를 들어서 아유 그래도 미국이 승질 내는 것보다는 조금 기침 내는 것 정도로 우리가 봉합하면 되지. 콜롬비아 날 뻔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저자세로 나가면 이 문제는 봉합의 부분까지 해결이 된 게 아니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이 좀 하긴 뭐 당연히 들고 이제 있어요. 이 생각은 뭐 많이들 동의를 하실 텐데 이제 현실에서 왔을 때 그게 잘 우리의 뜻대로 되겠느냐 요 걱정을 이제 조 대표님은 좀 더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비자 쿼터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도 없다는 게 일본도 없어요? 없어요. 예, 물론 일본은 FTA 체결국이 아닙니다만 일본도 네. 없습니다. 아, 어찌됐든 그래서 뭐 일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 늘 비교할 때 한국, 일본을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해줬는데 일본이 했는데 니들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사실 이 비자 문제라는 건 미국의 굉장히 너무나 그 첨예한 문제고 인종별로 국가별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첨예한 문제입니다. 사실 비자 뭐, 문제가? 예. 굉장히 H1B 뭐 전문직 비자 말을 하잖아요. 네. 이거 조금 뭐 바이든 시절만 해도 부통령이 그 인도계였잖아요. 네. 카멜라 해리스가 아, 타밀 그러니까 흑인하고 인도계에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H1B 비자를 인도 먼저 줘야 된다. 왜냐하면 더 똑똑하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사건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우리가 좀 네. 더 많이 받아내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법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게 이제 보입니다. 각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이 있을 텐데 그 인종들이 자신들의 뭐 예를 들면 모국이든 아니면 그 네. 인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요한 위치에 가 있을 때 그걸 더 쿼터를 늘리거나 비자를 좀 더 그럼요. 쉽게 하기 예.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군요. 예, 그럼요. 그리고 미국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FTA 때 이 조항을 못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좀 아쉬운데 그게 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 이 쿼터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그걸 한 거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좀 약간 요 비자에 좀 헐렁하던 때 네. 이렇게 다 했고요. 우리는 또 그때 상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미국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냐를 가지고 할 때여서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거 또 우리가 무조건 뭐 이렇게 협상을 못했다라고 할 수 수는 있기는 없고. 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네. 상황도 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늘리려면 또 뭔가 미국에 주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아니, 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동의하는데 네. 보통 때는 우리가 애걸복걸해도 될까 말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이런 좀 뭐랄까요 쿼터든 우회로든 뚫어가려고 미국 내에서 법안 발의도 몇 차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정치가 정치적 파워로 결정되는 거지 당위로 결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인 의원 몇 분이 이제 발의해서 사장된 적이 몇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원 발의로는 답이 없죠. 이 주류 사회는 한국의 비자에 관심이 없고 네. 오히려 더 세게 나가라 이런 거고 우리 이 한인 사회 가지고는 이게 통과될 리가 현재까지는 어렵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한미 간에 정부 대 정부로서 네. 이걸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은 주구 해결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는 지렛대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걸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요 이슈로. 그럼요. 지금 예를 들면 이 2차 전제만 해도 지금 몇몇 업체가 투자되기로 한 게 60조고요. 반도체 말할 거 없고요. 현대차도 지금 이게 여기가 공장이지만 이게 지금 합자 공장이지만 여기 자체가 캠퍼스예요. 현대 제철부터 모비스까지 해서 더 큰 공장이 뒤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건은 충분히 지렛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틀 만에 뉘앙스가 살짝 바뀌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된 정보보가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거 오히려 미국도 빡빡해진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안 내주면 안 들어가 배째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미 근데 들어간 돈도 많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이제 공장이라든지 건설 경기라는 게 공기라는 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실은 이제 진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할 건 빨리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옛날에는 우리만 손해였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미국 당국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수세적으로 봉합할 문제가 아니다. 네네. 이참에 수면 위로 올려놓고
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된다. 제대로 한번 붙어서 예. 딜을 한번 하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산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스타로 간 사람들은 아예 일도 하지 마. 무조건 2주 안에 다시 돌아와. 이런 공문이 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비자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공장 가지도 마. 그냥 이 호텔에만 있다 돌아와. 이런 지금 이 얘기를 각 회사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현재 네, 상황에서. 네, 네. 그게 이제 한미 간에 둘 다 손해 아니겠습니까? 예.